이번 시간에는 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벡터의 어떤 위치 관계를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선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자, 요게 중요한데요. 코사인 세타, 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 각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각.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그 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공간상에서 이 벡터의 종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적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자, A 벡터의 종점, B 벡터의 종점, C 벡터의 종점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나란하게 놓여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식으로 바꾼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니? 그럼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되면은요. 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자, C 벡터는 T A 플러스 1 마이너스 T B 벡터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세타가 나와 있는데 어떤 벡터가 자 AB 벡터 그 다음에 AC 벡터가 평행이면 자, 위치 벡터로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게 이게 평행이면 실수배. 자, 기억합시다. 평행이면 실수배. 그래서 하나의 벡터는 다른 두 벡터의 합인데 개수의 합이 1이 된다. 내적을 이용하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A 벡터고요. 이게 원점, 오고 얘가 A점입니다. 이게 B 벡터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수직이라 이거죠. 수직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했다. 자, 코사인 90도가 얼마입니까? 요게 빵이죠, 빵. 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두 벡터가 시점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이루는 각이 90도라면 그러면 그 두 벡터의 내적은 0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적이 0이라면 요 얘기는 이제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뭐 A 벡터나 B 벡터 중에 어떤 하나가 0 벡터가 돼버린다면 그냥 0인 건 맞는데 0 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지금처럼 수직 90도를 이루는 관계가 된다. 아우, 내적이 0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를 배웠을 때 줄줄줄 외워야 되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 실수배. 요거 벡터의 실수배. 평행이면 실수배. 동일선상 실수배. 그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수직, 내적이 0. 수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내적이 0이다. 라는 요런 말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 가능은 하죠. 어떤 벡터가 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A 벡터고요. 이게 B 벡터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루는 각이 180도가 돼버리죠. 이게 이쪽으로 재든 이쪽으로 재든 이렇게 돼버리면 A 벡터 더트 B 벡터 이렇게 두 벡터를 내적을 하면 마이너스 A 벡터 그 다음에 B 벡터의 절대값. 자, 코사인 180도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곱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주 특징적으로 90도면 내적이 0이야.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식으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자, 이 내적은 또 그럼 뭐 할 때 써먹습니까?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각을 결정할 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라고 하는 이 각을 정해줄 때 내적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표 평면상에 자,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를 잡았는데 자, 이 벡터 A 벡터 너 A1, A2 자, 요 벡터 요거 B 벡터 요거 종점이 B1, B2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내적을 자, A1, B1, A2, B2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그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떻게 해요, 그럼?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랑 똑같아? 그럼 A1, B1, A2, B2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그럼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분의 A1, B1, A2, B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요건 내적이죠. 그죠? 결과적으로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다는 걸 알고 절대값, 크기를 각각 안다면 벡터가 이루는 각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을 재는 문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각에 관련된 문제, 각을 재는 문제가 나온다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삼각함수에서 우리 응용 파트에 보게 되면 삼각형과 삼각함수 그래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웠는데 일단 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각을 재는데 아주 유용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코사인 제2법칙.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 도형에서 면과 면이 이루는 각, 정사형 요 개념을 또 배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각을 잰다. 사실 이 각 재는 문제, 거리 재는 문제, 사실 수학에서 어떤 도형과 연관되어 본다면 그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각 재는 문제들 보게 되면 좀 이제 고1 수준이라면 삼각형을 많이 이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이과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삼각함수, 공간도형,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게 이 내적입니다. 이 내적을 이용하면 거의 다 잴 수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 내적을 이용한 각의 측정. 자,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관련된 그러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가 3,1이라고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거와 수직이고 크기가 5인 벡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3,1이면 이쯤 되겠죠. 그죠? 1이라고 치고 3이라고 치고 이렇게 생긴 벡터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벡터와 수직이면서 크기 5, 크기 5. 그러니까 요게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인데 여기 직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벡터 가능하고요. 요 벡터 가능해요. 자, 요거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지금 이 벡터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B 벡터라고 놔줄게요. B 벡터인데 성분이 뭐 B1, B2입니다. B1, B2 좀 찾을 거예요. 근데 이 벡터하고 요 벡터는 수직이니까 내적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빵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B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식을 두 개를 세울 수가 있는데 수직이라는 조건에서 A 벡터 덧트 B 벡터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자, A 벡터는 3,1이고 B 벡터는 B1, B2니까 3 곱하기 B1 그 다음에 1 곱하기 B2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 크기 그러면 B1의 제곱 B2의 제곱의 루트를 씌웠을 때 이 녀석의 크기가 5가 나와야 된다. 자,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시면 바로 끝나겠죠. 양변 제곱을 해가지고요.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이 25. 그 다음 자, B2는 넘겨가지고요. 마이너스 3배의 B1입니다. 그럼 B1의 제곱 3배의 B1의 전체 제곱은 25. 자,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B1의 제곱은 25. 약분하면 2분의 5 나오지 않습니까? 루트 2분의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1이라고 하는 것의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5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2분의 루트 10 유리화를 한다면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B1이 정해졌으니까 B2는 마이너스 3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게 여기가 2분의 루트 10 자, 이렇게 되면 B1이 이제 양수라면 B2는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10 이런 벡터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것도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 쌍으로 나오겠죠. 자, 요것이 이제 두 벡터가 수직이다. 그럼 뭐라? 내적이 0이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하나 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8-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AB라는 벡터가 2, 3이고 AC가 1K인데 한 각이 직각 그랬거든요. 이 직각이 어딘지를 몰라요. A가 직각인지 B가 직각인지 몰라요. 다 나눠서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진 않은데 좀 귀찮기도 하고요. 계산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갈래로 갈라져야 되는데요. 자, 우선 각 A가 우리가 90도인 경우 이게 성립할 수 있는가? 또 성립한다면 그때 K 값은 얼마인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A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B점이라고 치면 C점은 여기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A가 90도이게 되면은 이 삼각형은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A, B 벡터, 더트, AC 벡터. 이게 0이다.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A, B 벡터가 뭐냐? 얘가 2, 3이고요. AC 벡터는 1K니까 2,3 더트 1,K. 예, 이곳이 0이다. 그러면 2하고 3K니까 2 더하기 3K. 얘가 0이다. 뭐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뭐 어렵지 않네요. 그죠? 예, A는 뭐 이렇게 간단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각 B가 90도인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각 B가 90도라면 이게 B고요. 이게 C고 이쪽이 뭐 A다.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내적이 0입니까? 그러면 BA 벡터 더트 BC 벡터가 요게 내적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벡터는 전부 다 AB 벡터, AC 벡터예요. AB, AC. 바꿔줘야죠, 얘를. 얘를 갖다 바꾼다고 치면 AB에 요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고요. 얘는 A를 시점으로 바꾼다면 종점 빼기 시점 기억하시죠? AC 마이너스 AB 이렇게. 그죠? 종점 빼기 시점. 벡터 분해하는 요령 우리가 다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B 벡터는 그냥 2, 3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성분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AC 빼기 AB는 AC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적이 또 0이다. 그러니까 이게 2가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9는 0 넘어가면 3K는 11 K는 3분의 11이다. 자, 두 번째 답 나왔죠. 그죠? 자, 세 번째 각 C가 90도인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C가 90도면 이번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C고 예를 들어 이게 A고 이게 B고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내적이 0일까요? 그럼 CA 벡터와 CB 벡터가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전부 다 바꿔주세요. 자, 이거 AC 벡터의 마이너스 더트 요거는 AB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종점 빼기 시점. AC 벡터에 마이너스가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트 AB에서 이번엔 AC를 뺄 거니까 2하고 3 마이너스 K. 2 빼기 1이니까 1이군요. 1하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내적을 하는데 이거 K에 대한 2차식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답이 2개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K의 제곱은 0이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K제곱 빼기 3K 마이너스는 0이다. K는 그러면 근해 공식에 의하면 2분의 여기가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되겠네요. 무리수로 나오네요. 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래가지고 답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각 A가 90도일 때, 각 B가 90도일 때, C가 90도일 때 이 세 개로 나눠서 K 값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좀 귀찮긴 하죠. 일단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그 핵심 테마는 뭐냐? 위치관계입니다. 그것도 내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위치관계. 뭐라고요?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자, 그거 꼭 기억하시고 뒤에 확인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에서
이런 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A, B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A, C 벡터. A, B와 A, C를 내적 한번 해봅시다. A, B 어디 있습니까? A, B 여기 있네요. A, C는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삐딱하네. 근데 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요. 이게 45도죠. 대각선이니까. 그 다음에 한 변 길이가 2라고 한다면 얘는 길이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내적의 정의에 의하면 이 벡터를 이 벡터 위로 정사형을 시킨다면 저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이게 딱 수직으로 이렇게 정사형이 되게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요 벡터가 나오겠죠. 요 파란 벡터는 요 벡터의 AB 벡터 위로의 정사형입니다. 그럼 크기가 2가 되니까 사실 얘는 2 곱하기 2 그럼 끝나는 거죠. 이게. 네. 근데 요 2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너는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라서 얘하고 얘가 이제 약분되고 사라진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AC와 AF인데요. AC 벡터가 어디 있나요? 요건가요? AC 벡터? 그 다음에 AF. AF 벡터를 빨간색으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요거를 많이 보던 겁니다. 그 육면체 대각선, 여기도 대각선인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놓여 있긴 하지만은 길이가 같다는 사실로부터 여러분은 요게 정삼각형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는 각이 몇 도입니까? 요거 60도예요. 60도. 예, 그러면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루트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2가 하나 약분되고요. 답이 4.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가 이루는 각을 어느 정도까지 잴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이면 각을 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성분으로 주어진다면 A1, B1, A2, B2. 만약에 이것이 공간 벡터라면 어디까지 갈까요? A3, B3까지 가겠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분의 A1, B1, A2, B2 이렇게 해가지고요. A와 B의 내적을 각각의 절대값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을 잴 때는 내적과 크기를 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들이 이제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을 재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그 내적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자, 예제 문제 9번을 보시게 되면 성분으로 주어진 두 개의 벡터가 있고요. 각을 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공간 벡터인데요. A 벡터가 1, 2,1. 자, B 벡터가 요것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우선 뭐부터 재느냐 하면 절대값부터 재요. 자, A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은 루트 6이고요. 자, B 벡터의 절대값도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얘도 루트 6입니다. 그리고 이 두 녀석의 내적이 얼마냐? A 벡터 더트 B 벡터는 X성분끼리의 곱, Y성분끼리의 곱, Z성분끼리의 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니? 그러면 요렇게 루트 6, 루트 6. 그 다음에 위쪽에 마이너스 3. 그럼 6분의 3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세타가 몇 도입니까? 세타 몇 도요? 요거 120도요. 그러니까 두 벡터는요, 이거 공간성이 점 찍기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이루는 각이 몇 도다? 아, 120도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적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9-1번 문제 풀어봤고 이제 9-2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2번 문제를 보면 A 벡터는 2,3이고요. B 벡터는 x,1-x입니다. 조건이 이제 평행하다면
x가 얼마냐? 수직이면 그때 x는 얼마냐? 자, 이렇게 수직이 된다면 그때 x는 얼마냐? 차례차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다면 뭐라고요? 오케이. 평행하다면 자, 실수배. 바로 나와야 돼요. 평행이면 실수배. 그러니까 이거랑 평행하니까 여기다가 실수배를 하면 얘랑 같아지고 또는 여기다가 실수배를 하면 얘가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지는데 문제는 그 실수배 할 때 이제 보통 K나 T 같은 걸 쓸 거 아닙니까? 여기다 곱해버리면 문자에 곱이 생기잖아요. 그럼 차수가 올라가니까 좀 피하시고요. 그러니까 A 벡터에 K를 곱합니다. K 곱하기 A 벡터는 X, 요 B 벡터 쓸까요? B 벡터. 자, 그래서 얘는 2K, 3K. 이렇게가 이제 성분 표시가 된 거고요. 이쪽은 X, 1-X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X는 2K고요. 3K는 1-X니까 연립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X는 2K. 자, 2K 집어넣으면 3K는 1-2K. 넘어가면 5K. K 값은 얼마니? 그러면 5분의 1.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A와 B의 이제 수직이면 뭐라 그랬죠? 자, 평행이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0. 자,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A 벡터 더트 B 벡터. 너는 0이다. 자, 요 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2, 3하고 더트 x 1-x를 계산을 하게 되면 2x 더하기 3-3x 됐나요? 그럼 5x 빼기 3인가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네,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 그래서 여기서 요 x라는 녀석은 3이다. 가만히 있으면 보죠. 이 위에 x 안 구했네요. x는 5분의 2죠. 그죠? 네, 이건 됐고. 세 번째는 자, 이번엔 a 플러스 b 벡터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될 거고 a 벡터와 수직이다. 그러면 a 벡터 더트 a 플러스 b 벡터. 자, 이렇게가 내적이 0이 돼야 된다. 요 식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뭐 a 벡터는 2, 3입니다. a와 b를 더하게 되면 x 더하기 2, 4-x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것이 0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2x 더하기 4, 그 다음에 12-3x는 0이다. 자, 마이너스 x 16이죠. 그죠? x는 그래서 얼마? 16.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수직 관계에 대해서 내적을 이렇게 써먹는 것이다.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뒤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3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 벡터는 1이고 B 벡터는 크기가 3입니다. 근데 A 빼기 B 벡터의 절대값이 루트 7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풀어 헤쳐야 됩니다. 풀어 헤치는 방법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곱. 자,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는 벡터의 절대값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 똑같은 벡터의 내적, 같은 벡터의 내적이 된다. 그러니까 A 빼기 B 벡터 더트 A 빼기 B 벡터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요것이 절대값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열심히 우리가 풀어 헤쳐버리는 거죠. 절대값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더트 B 플러스 B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양변 제곱했으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A 1이고 B 3이니까 1 마이너스 2배. 자, A 내적 B를 우리 정의대로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죠. 자, 요게 넘어가면 얼마가 된다? 90이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A 1이고 얘가 3이니까 집어넣어버리죠.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9는 7. 근데 한 번 더 써버렸습니다. 넘어간 마이너스 3 지워질 거 지워지고 그러면 2분의 1 나오나요? 맞아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이게 딱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처리를 해버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다. 자, 여기까지. 요 식을 정리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코사인 값이 얼마다를 알았습니다. 자, 코사인 값 2분의 1 나오는 각도 요거 60도죠. 예. 36번 문제는 이렇게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해가지고 각을 결정한다. 아주 대표적인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7번 문제도 처리를 해봅니다. 37번 문제는
두 벡터와 수직이고 크기가 3인 벡터를 구하라. A 벡터는 2,2,1이고요. 자, B 벡터는 요게 2,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는데요. 자, 수직이고 크기가 3인 벡터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벡터는 모릅니다. X 벡터 A 몰라. X, Y, Z. 뭐 시점은 무조건 원점이겠죠. 위치 벡터고요. 종점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와 수직이다니까 기본적으로 얘 내적이 0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내적도 0 나와야 되고요. 자, 크기가 3이기 때문에 제곱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A와의 내적인데 2x 더하기 2y 더하기 z 너는 0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B 벡터와 내적을 하면 2x 빼기 3y 더하기 4z는 0이 돼야 된다. 세 번째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은 너는 루트 이제 치워버리고 9다. 이렇게 세 개를 열심히 연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연립하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은 좀 귀찮은 거죠, 그죠? 문자 3개짜리, 식 3개짜리 방정식이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위에 아래 걸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x 사라지고요. 5y 이렇게 될 거고요. 위에서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3z는 0이다. 그죠? 이렇게 나왔네요. z는 5분의 3y. z는 5분의 3y. 3분의 5y. 여기 하나 나왔고요. z 자리에다가 3분의 5y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식이 두 개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5 집어넣어 버리면 자, 위에 거 한번 써볼까요? 2x 더하기 2y 더하기 3분의 5y는 0 이거 하고요.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줘야죠, 그죠? x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5y의 제곱은 9 이렇게 놓고 요거 연립. 3분의 6이니까 3분의 11y. 그러니까 2x 더하기 3분의 11y는 0. 양변에 3 곱해가지고 6x 플러스 11y. 6x 더하기 11y는 0.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이 좀 너저분하긴 합니다. 근데 요거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6분의 11y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y가 결정이 되겠죠. y 결정되면 다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다른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수직인 벡터를 찾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만은 벡터의 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내용은 이제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계산 검토하실 때 유용하니까 제가 요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누구냐면 이 두 개의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지금부터 찾고 싶어요. 그 벡터를 우리가 지금 X 벡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녀석과 여기 들어갈 녀석과 여기 들어갈 녀석이 누구냐 도대체.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갈 녀석은요. 요 줄을 이렇게 가리세요. 이렇게 가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렬 배울 때 하던 거 있죠. AD 빼기 BC 이렇게.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에 들어갈 녀석이 누구냐면 A2, B3, A3, B2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2, B3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자 A3, B2 이렇게 컴마.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줄 이렇게 가리세요. 이번엔 요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녀석 찾는데요. 여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한 번 더 써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A1, B1이라고 써주시고 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아요. AD 빼기 BC 이렇게. 그러면 A3, B1 마이너스 A1, B3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 쓸 거는 이제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 똑같이 AD 빼기 BC 이렇게.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벡터가 누구냐? X벡터는 A벡터, B벡터와 공간상에서요. 왜 우리 이렇게 놓고 수직으로 세우는 거 있죠? 두 벡터와 수직이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축, Y축, Z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크기는요? 몰라요. 크기는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하면 되죠. 뭐 2배를 하든가 3배를 하든가 나누던가. 그래서 수직인 벡터를 찾을 때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쓰진 마시고요.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검토용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계산을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37번을 갖다 한번 해결해 보면 자, A 벡터가 2,2,1이고요. 그 다음 B 벡터가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찾는 X 벡터는 뭐냐? 자, 써봅니다. 가리시고요. 요렇게 2, 4, 8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됩니다. 계산 잘 하셔야 돼요. 8 빼기 3 얼마요? 1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 가운데 가리시고요. 여기다가 2라고 조그맣게 이렇게 2 흐리게 쓰시고 자, AD 빼기 BC 하시게 되면 2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가리시고 마이너스 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벡터가 바로 누구냐? 두 개의 벡터와 수직인 벡터. 그런데 크기가 얼마? 3. 그럼 크기가 3인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우선 이 X벡터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있으면 여러분은 이 X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셔가지고 크기로 나눠버리세요. 그럼 크기가 1이 나와요. 거기다가 3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이제 X벡터와 같은 방향 크기 1 X벡터와 같은 방향 그리고 크기가 1인 벡터는 누구니? 그러면 그 벡터는 요 X벡터의 크기로 X벡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X벡터의 크기 분의 1 곱하기 X벡터. 그러니까 이건 실수배 개념이에요. 자, 어떤 실수죠? X벡터에다 그 실수를 곱했기 때문에 이건 실수배 개념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벡터가 같은 방의 크기입니다. X벡터 크기 얼마인가요? 11의 제곱, 6의 제곱,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선 X벡터의 크기가 얼마니? 그러면 121 더하기 36 더하기 100 얼마입니까 이게? 200에다가 57? 257인가요?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얘를 갖다 루트 257로 나눠주면은 크기가 1인 벡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3배 또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루트 257분의 1 바로 치고 1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얼마? 크기가 1이니까 얘는 곱하기 3을 해주시면 크기가 3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다시 늘려주면 되는 거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뭡니까? 여기다 3을 딱 써주면 되는 거죠. 얼마야? 루트 257분의 3 곱하기 1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요 벡터가 우리가 찾는 바로 그 벡터다. 그러니까 사실 계산이 이렇게 되니까 연립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머리 아프겠죠. 그죠? 요럴 때 이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써주면 되지 않겠느냐. 좀 수치가 좀 지저분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처리해봤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3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B벡터는 EA 벡터의 크기. 자, B벡터의 크기는 EA 벡터의 크기와 같고 A벡터 플러스 B벡터와 A 빼기 5분의 2 B벡터가 수직이다. 자, 요거 딱 보는 순간에 그럼 내적이 0 하면 되겠지. 맞습니다. 내적이 0. A벡터 플러스 B벡터 더트 그 다음에 A벡터 마이너스 5분의 2 B벡터 이것이 0이다.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제 풀어 헤쳐야 됩니다. A벡터니까 절대값의 제곱 반갑네요. 이렇게 곱하니까 요거는 5분의 3A 더트 B. 자, 이런 전개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곱셈 공식 하듯이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5분의 2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은 0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B 벡터의 크기가 A 벡터 크기의 2배니까 요걸 갖다가 제가 2A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기 A 내적 B도 절대값 코사인 세타로 바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나한테 뭘 물었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냐고 물었죠. 코사인 값을 지금부터 알아낼 겁니다. A 벡터의 크기는 몰라요. 자, 모르니까 넘어가세요. 자, A 벡터 몰라요. 넘어갑니다. B 벡터는 그래요. 요거 2A 벡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코사인 정리가 됐고요. 자,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2A 벡터 크기 요거 제곱 이렇게 놔주시고 요게 0이 아니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 요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해봅시다. 자, 0벡터는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0벡터는 아니야. 0벡터는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 A 벡터의 절대값의 제곱, A 벡터 두 번 나왔으니까 절대값의 제곱, 여기도 절대값의 제곱. 0은 아니다. 약분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지우면 뭐가 될까요? 자, 요건 1 되고요. 요건 두 개 싹 지워지면 5분의 6 되죠. 그죠? 5분의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됐습니다. 요거 4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8. 그렇죠? 는 0. 자, 마이너스 5분의 8하고 1하고 정리하면 5분의 3이고 넘어가면 5분의 3 됐죠. 그죠? 약분하면 코사인 세타는 또 얼마? 2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당연히 60도가 돼야 되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내적의 영이다를 이용하시면 바로바로 그냥 미정계수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오늘은 위치 관계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라는 걸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수직이 아니라도 벡터가 이루는 각, 이것을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 내적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공간 벡터, 벡터의 응용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